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내년 4월에 전세 만기인데 재계약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소장님, 2년마다 계약 걱정이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오늘은 제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집값과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전세 물량도 씨가 마르고 있고요. 월세도 너무 올라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남의 집에 임차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2년마다 계약갱신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기존 LH, S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는요,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임대로 공공기관이 직접 짓다 보니 사업 속도도 느리고 품질도 민간 아파트보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반대로 민간임대는 품질은 좋지만 임대료 상승과 계약 만료 때문에 안정성이 낮았죠. 그래서 정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품질을 동시에 잡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 끝에 등장한 게 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자금과 제도를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공해서 제공하는 전세 아파트입니다. 전세니까 당장 내가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등 집에 대한 세금이 없고요.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가 진행해서 사업 속도도 빠르고 아파트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민간건설사가 이제 용적률 규제도 완화받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면서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초기에 저렴하게 임대료를 제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1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는 2년마다 5% 이하로만 오를 수 있게 제한을 두어서 매우 안정적이죠. 여기서 잠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사를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 제도의 뿌리는 뉴스테이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장기 민간임대 사업으로 청약 통장 없이 5에서 8년간 거주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보증금 안정성이 낮아서 일부 입주민들은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뉴스테이 제도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강화를 하면서 임대기간을 8년에서 최근에 제도 바뀌면서 이제 10년으로 이제 픽스가 됐고요.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고 전세 보증금을 허구로 보호해서 입주자 보호가 훨씬 강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뉴스테이가 속도와 공급 확대 중심이었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안정성과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름만 보면 공공이 들어가고 임대라고 해서 다소 낯설고 이상할 것 같고 한데, 막상 현장을 가보시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외관, 내부 마감, 커뮤니티 시설 모두 일반 분양 아파트와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공공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이 시공하니까 집의 품질이 높아진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의정부 회룡역 쪽에 1800세대 대단지 아파트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가 들어오거든요. 대한민국 최고 1군 브랜드 현대건설이 직접 시공을 해서 외관 내부 마감 커뮤니티 시설 모두 일반 분양 아파트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공공의 제도 지원과 민간 시공이 합쳐져서 품질과 안정성을 모두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청 자격은 일반 공급이랑 특별 공급이랑 나눠지는데요. 일반 공급은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이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 무주택자이시면 되고요. 일반 공급은 소득 재산은 안 봐요. 대신에 특별 공급은 소득 요건이 이제 같이 함께 붙습니다. 특별 공급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히 공급이 되는 이제 상품인데요.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1인 가구여야 되고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소득 조건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되고요. 100% 이하가 1순위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특별공급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소득이 얼마인지 특별공급 대상자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직장인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장 보험료 조회하셔서 보수 월액으로 이제 산정해 보시면 되시고, 사업자는 홈택스나 정부24시 들어가시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월 평균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세요. 소득 조건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눠지니까 본인의 소득을 잘 알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장점 중 하나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보증금입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그러니까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의 75에서 80%고요.
일반 공급은 주변 시세의 약 95%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보통 보증금 플러스 월세 또는 보증금만 책정돼서 이제 아파트마다 틀리기 때문에 모집 공고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주변 신축 전세가 대비 이제 일반 공급은 95%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만 나오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라면 주택 신축 전세가가 5억일 때 공공지원 민간 임대 특별공급 임대료는 75% 곱해서 4억 정도 수준이고요. 일반 공급은 5억에 90에서 95%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돈을 보증금 월세로 환산해서 나오는 곳이 있고요. 보증금만 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모집 공고는 그건 이제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전세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27 규제로 신축 아파트 첫 입주할 때 전세 대출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본인이 직접 임차인이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아시다시피 조건부 전세 대출은 남이 전세 받은 대출로 해서 등기를 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팀목 같은 전세 대출도 가능하다.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HF 전세 대출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10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전세보증금을 허구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2년마다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대한 불안이 이제 없죠. 일반 전세는 2년마다 재계약 걱정을 해야 되고 보증금 인상까지 걱정이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0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그냥 나가야 할까요? 일부 단지는 나가야 하는 곳도 있고요. 일부 단지는 확정 분양가가 없이 우선 분양가만 주고 10년 후 주변 시세 대비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단지는 우선 분양권을 주면서 10년 후 확정 분양가까지 미리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확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다면 10년간 안정적으로 내가 살다가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겠죠. 우선 분양권만 주는 단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10년 후 주변 시세가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너무 비싸게 10년 후에 분양을 해버리면 보증금으로 살던 입주민은 우선 분양권이 있어도 매수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어서 그림이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분양권도 안 주고 10년 후 아무것도 없이 나가야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산가치 기대감이 하나도 없이 비용만 지불하고 미래가 없이 나중에 10년 후에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현재 전세 매물이 없고 월세가 폭등 중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의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중간에 다른 아파트를 청약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선택하실 때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집 공고에 우선 분양권을 주는지 그리고 확정 분양가가 정해졌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건데요. 사업 주체 건설사가 홈페이지 자기 내거나 아니면 이제 청약홈에서 이제 공고를 할 수 있게 확인을 해주게 하고요. 신청은 청약홈에서 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요. 청약 예치금이라는 10만 원을 이제 내 계좌에 입금해 놨다가 그 계좌에서 이제 청약홈에서 빠져나가면 다음날 청약하고 나서 바로 입금이 되는 그런 순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자 선정 및 확인을 청약홈에서 하신 다음 계약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살다가 중도에 퇴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년을 꼭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중간에 퇴거하시고 싶은 분들은 임대관리소 가셔서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시면 다음 임차인을 내가 구하지 않고 퇴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내가 만약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하고 싶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거주하시면서 청약을 하시고요. 청약을 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시기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청약 자격에도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선 분양권과 확정 분양가까지 나온다면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제도예요. 게다가 627 규제 때문에 전세 대출이 힘들었는데 이거는 전세보증금 대출도 되고 허구 보호도 받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역대급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세시장은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월세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오르는 중이고요. 전월세 구하는 게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약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요. 전세대출도 가능해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허구로 보호받고 2년마다 5% 이하로 임대료가 오르니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내년 전세 만기를 앞둔 분들이라면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민간임대는 품질은 좋지만 비싸고 불안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품질,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잡은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은 당장 어렵지만 주거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을 계획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안심하고 살면서 청약도 준비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엿볼 수 있는 제도 민간임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전국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 우선순위 같은 거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무주택자이시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제일 꿀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청약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하고 전세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 납부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전세 불장 시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5년 전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관심단지 등록하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